칼라일이 왜 이 회사의 지분을 샀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가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핵심 키가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국내 종목 하나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 지분을 팔면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 글로비스 안 산다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저는 산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자면 사실 2021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한번 주가가 이렇게 꺾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룰 그 오버행 이슈 때문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차차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뭔가 산다 안 산다로 나뉘기보다는 그냥 이 이슈에 맞아요. 대해서 좀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왜 팔았는지, 네.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요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냐, 요거부터 같이 좀 얘기를 간단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담당하는 사업 영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합 물류, 두 번째가 유통 판매, 세 번째가 해운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물류는 일단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은 선박을 활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작업.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이 유통 판매업인데 유통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네. 그럴 만큼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유통 판매업은 뭐 중고차 사업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자동차 CKD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CKD. 네, 이게 뭐 물류나 이제 무역 용어 중에 하나인데 컴플리트 녹다운이라고 해서 그 원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운송한다라고 하면은 완제품을 운송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법은 그 완제품이 아니라 반제품, 그러니까 부품들을 이제 수주해서 현지 공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이런 녹다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의 그 완성차를 글로비스가 운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국내외 그 부품사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이걸 현지 공장한테 줘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좀 노동력, 그러니까 인건비도 조금 더 저렴할 것이고 거기에서 조립을 하면 이제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 글로비스 회사가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가 만드는 자동차 혹은 만든 자동차를 그렇죠.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지만 그 계열사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든 아니면 뭐 매출 규모로 따지든 그렇게 순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 회사로 다뤄지냐고 하냐면 그 지배구조 이슈 때문이거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지분이 한 24% 정도로 최대 주주였고요. 팔기 전 기준이죠, 네네, 지금. 팔기 전 3분기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이 정몽구 명예회장 한 6.71%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약 30%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정몽구 재단이 약 5% 정도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의선 회장이니까 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현대차도 최대 주주일 것 같고 뭐 모비스도 최대 주주일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지분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현대글로비스만큼의 지분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 그룹의 핵심 3개사를 그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보면 현대차가 2.62%, 기아가 1.74%, 현대모비스가 0.32%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된 이 여러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이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현대차가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핵심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글로비스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총수 일가가 주식을 30%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로 줄인 건데, 그러니까 10%를 판 건데, 이거 왜 팔았냐? 이 이야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서 풀어 나가 볼게요. 네. 아까 이제 경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 6.71% 네.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전부 팔았고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3.39%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20%로 딱 맞췄어요. 네. 그리고 요 10%를 이제 사간 게 이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칼라일이라는 PEF가 글로비스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특수 목적법인, 그러니까 요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이게 그러면 30%에서 20%로 떨어진 건데 왜 10% 팔았냐. 근데 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총수일가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 30%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거는 글로비스 예를 들면 이 글로비스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있는 한 앉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총수일가 회장님들 그 일가 지분이 너무 높은 거는 사익 편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서 돈을 어쨌든 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곳에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공정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강화돼서 작년 말부터는 이 30%가 아니라 20% 밑으로 낮춰라 라는 거였고요. 30% 이상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계열사와 연간 거래하는 금액이 200억 이상 이면 안 되고요. 혹은 전체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이면 안 돼요. 이하를 만족시키면 30% 넘든 50%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글로비스가 어떤 상황이냐면 2020년 기준으로 이 현대차 내부 거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12%였는데 이거를 단번에 줄이기는 어려우니 그럼 시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매출 비중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지분을 파는 선택지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시장에선 야 저거 10% 언제 파냐 누구한테 그쵸. 파냐 혹시나 블록딜로 시장에 나왔다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찔끔찔끔 지분을 팔아버리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에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걸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오버행 이슈, 언제 매물이 나올지 모르는 요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칼라일이 지분을 10%를 가져감으로써 그리고 더군다나 이 칼라일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정의선 회장이랑도 굉장히 개인적인 네. 친분도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도 하고 공동 보유 조항이라는 걸 걸었어요. 뭐냐면 우리 오래 가지고 있을 건데 대신에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팔 때 우리도 요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조항을 단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팔기 전까지는 우리도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이 10% 지분이 아직 이제 시장에 나올 일이 없구나라고 안심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칼라일이 왜 이 회사의 지분을 샀는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가시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일 입장에서는 지금 칼라일이 주당 16만 3천 원에 네. 현대 글로비스를 샀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어쨌든 낮은 가격에 혹은 이 가격에 팔려고 산 거는 아닐 것이고 네. 나중에 정의선 회장이 주식을 팔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높은 가치에 같이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정의선 회장은 주식을 그때 되면 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다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칼라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혜선 회장이 미래 어느 시점에 이 지분을 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조약을 그쵸. 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논리로 그렇게 정혜선 회장이 나중에 지분을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추정이긴 하지만 네.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이 10대 그룹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은 곳은 그러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지분 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하죠. 네.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이제 승계가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또 지주사 개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의 주요 계열사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에 대한 지분율이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대차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한 21% 가지고 있고
현대차는 또 기아차를 33%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 주식 17%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를 손에 쥐면 다른 계열사들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인데 이 모비스의 주식을 그러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모비스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고 맞아요. 또 지금 글로비스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요 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높여서 그 모비스 주식과 바꾸던지 아니면 뭐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비스의 지분율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8년으로 또 얘기가 살짝 돌아가는데 이 시나리오를 좀 검토를 해보려면 왜냐면 현대차가 이때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를 하냐면 이 현대차의 그 매출의 한 70%를 담당하는 AS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현대차 타면은 뭐 블루엔즈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수리하고 AS하고 뭐 부품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계열사가 이제 모비스인 거니까, 그러니까 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가로로 딱 떼서 AS 부문을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2018년의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엇이 등장하죠. 엘리엇이 등장해서 이것은 현대 모비스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합병 비율이 지나치게 글로비스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결국 빠그러지게 되죠. 근데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아마도 시나리오를 짤 때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때처럼 합병 비율을 조금 모비스에게 불리하게 글로비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확보한 돈으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다른 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를 사재를 털어서 지분을 사고 그리고 그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모비스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하지 않겠느냐. 글로비스 지분을 비싸게 팔아서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엘리엇이 극심하게 반대했던 엘리엇이 또 2020년에 다 물량 손 털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던 친구들도 사라졌고 그래서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좀 없어진 상황이어서 그럼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현대차를 지배하려면 모비스를 잡아야 되고요. 모비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 돈으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러는 거죠. 이런 지배구조 관련 이슈 말고도 사실은 업황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주가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글로비스라는 이 기업이 물류 회사이긴 한데 운송 회사이긴 한데 그동안 어떤 키워드로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 현대차 지배구조의 뭐 핵심 키 아니면 사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이런 부분만 부각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을 좀 이제 뜯어보자면 사실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실적이 아니라 뭐 역대 최대 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고 그쵸.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동안 그런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왔던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이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면서 다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좀 지배적인 의견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야 또 실어나를 게 많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쵸. 이런 구조일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업체들 가장 고민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글로비스도 좀 이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글로비스의 전체 매출 중에 절반 이상을 현대차랑 기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비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거라면 우리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이외에도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BMW, 테슬라처럼 완성차 업체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약 한 달 전에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를 유럽으로 나르는 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그 단일 루트로는 거의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 매출도 영업이익도 늘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동차 운반선 사업 부분에서 원래는 이제 비계열사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한 44%
14% 정도였는데 이게 꾸준히 올라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이 비중이 52%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물론 업황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분명히 피해받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 이 회사는 어떤 매출처를 좀 많이 뚫으면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간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실적 발표 기일이 다가올수록 실적을 맞히는 그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제 더 직전이니까. 네, 근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연간 영업이익을 얼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가 3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1조 1,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을 보자면 8배 정도인데 이 PER이 현대차 수준의 PER이에요. 그쵸. 그냥 비슷한 너네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네. 어차피 너 현대차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PBR도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잘 나와주는 회사는 이런 악재를 털었을 때 주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줄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선배가 뭔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진짜? 생각했던데 뭐였지? 칼라일 있잖아요. 칼라일. 네. 그 칼라일이 이제 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굳이 이 회사 지분을 16만 3천 원에 샀어요. 아, 그쵸. 왜 샀을까요? 돈 벌려고. 그렇죠. 26만 3천 원보다 더 주가가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쵸. 진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칼라일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시면 아, 나는 못 믿지만 칼라일은 믿어라. 네. 아니 뭐 그들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관이니까 워낙 얼마나 돈도 많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산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계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보면 또 칼라일 입장에서는 이 글로비스 지분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는데 활용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거 왜 높입니까? 결국엔 팔려고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글로비스에서 손 털고 모비스 지분을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어쨌든 총수가 버리고자 하는 회사, 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분을 좀 줄이고자 하는 회사를 살 것이냐, 아니면 최대 주주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회사를 살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가지고 싶어하는 회사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모비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를 찾는다면 글로비스보다는 모비스가 아닌가. 차라리 모비스를 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반반 산다?